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소추 변론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다는데 그건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한 번은 더 할 겁니다. 아예 한 번은 더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증인신문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 자료 중에서 네. 그 증거조사가 덜 된 부분은 다음 예. 기일에 증거조사도 하고 이른바 그 최후 변론이라고 불리는 피고인 신문 또는 당사자 변론 절차를 거치고 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요. 아마 이제 한 번 더 심리를 하면 곧바로 결심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게 생각이. 다음 주 중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무리 국면이 분명해 보이므로 김재원 최고를 모시고 준비된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계엄이 네. 위헌입니까? 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누구냐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계엄령은 헌법에 예.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네. 대통령이 군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그 군사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네. 그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계엄 선포의 요건을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느냐를 두고 이제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것은 선포하는 자명한데, 사람이 결정해야 하는 예, 그건 거는 자명한데 네. 다만 거기에 일정한 요건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러면 지금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느냐 여부를 대통령이 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네. 대통령이 판단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언어에 가능한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즉 지금이 전시냐 사변이냐 이건 아니잖아요. 계엄법 2조 2항에는 사회질서가 교란되고 바로 그 얘기죠. 행정기능 바로 그거죠. 그러면 현장이 곤란할 때도 그래서 전시사변은 아닌데 네.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뭐냐라고 예. 할 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계엄법 2조에 예. 전시사변 또는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되는 네. 정도의 예. 상황이 되었을 예. 때 이 계엄 선포권자가 계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대통령한테. 예. 아니 전시사변이 아니지 않냐. 음. 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 것 같다. 네. 그래 말씀드렸더니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될 위기다. 음. 이거 이대로 두면 야당에서 예산 다 깎아버리고 음. 계속 탄핵하고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데 네. 이 앞으로 버텨내겠느냐. 예.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렸고요. 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어요. 그런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법적으로 자유재량 행위냐 기속재량 행위냐 뭐 이런 거창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 대통령의 판단에 정권을 맡겨놓을 거냐 아니면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거냐 이 부분은 좀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죠. 네. 그러나 어쨌든 그 그것을- 말씀 중에 자유재량, 기속재량 나오니까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좀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자유재량이라는 건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뜻이고 자유롭게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그 과거에는 예. 그 담배 가게 예. 이런 것도 다 허가를 그냥 받았어요. 그렇죠. 150m 뭐 이렇게. 네네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걸 이제 공공복리를 위해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 규정이 네. 되어 있다면 네. 공공복리가 뭐냐. 여기는 하. 학교 앞이니까 담배 가게를 허가해 주지 않겠다라고 해도 무방한 네. 자유롭게 판단하는 거고 예. 기속재량은 그게 아니고 150m마다 하나씩은 허가해라. 묶여 있다는 거죠. 그렇죠. 딱 움쩍달싹 그래서 못하게. 함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죠. 아, 그러면 네네네. 이게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된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볼 건가를 대통령이 자유롭게 판단할 거냐 아니면 이것도 전시사변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할 거냐를 해석하는 기관이 법원이니 그게 헌법재판소가 그 점을 판단하면서 이게 다소 부당한 행위는 될지는 몰라도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여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은 헌법학의 국내 최고의 원로이자 대가이신 허영 교수님이고 아 예. 또 나머지 또 뭐 좌파 학자들은 뭐 택도 없다 무조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당 부당을 따지는 차원이 아니고 네. 네, 이것이 위법, 이제 위법. 유법이냐 예. 아니냐 예. 유법이냐 적법이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한 발 더 나가면
내란죄가 되느냐 이건 또 별도죠. 네. 그래서 내란죄는 구성 요건이 달라요. 내란죄는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네. 이건 내란이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은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이 아니고 반국가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거기서 법조문에 바로 갈리는군요. 예, 네. 법조문에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건 네.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하고 목적, 고의가 다 다른데 아, 예. 목적이라는 건 내가 이 행위를 할 때 국헌을 문란하게 할 사실상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국헌 문란에 대해서 형법은 또 그걸 헷갈려 할까봐 국헌 문란이란이라고 형법 91조에 설명을 해놨잖아요. 헌법기관을 네.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네. 해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또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계엄령 선포 자체가 그 폭동이다, 국헌 문란이다 이렇게 그 해석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잣대를 들이대거든요. 계엄이 폭동이라고요? 계엄 자체가? 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헌법을 지워버려야죠. 그 부분을 헌법 77조를 왜 가만 놔둡니까? 계엄법을 폐지해야죠. 아니 그 규정은 언제냐면 이제 네. 그 과거 80년대? 80년대 신군부가 예. 그 12.12 5.17 당시에 네.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행위를 이게 이제 그 내란 행위로 보고 네. 단죄를 할 때 그 대법원 판결문에 네. 등장한 구절인데 그건 뭐냐면 정권을 탈취하려는 신군부가 예.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그 힘을 빌어서 네. 최규하 대통령 명의를 빌어서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최규하 대통령을 압박했다. 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탈취하려는 사람이 최규하 대통령을 압박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게 하고 그 계엄령을 가지고 정권을 탈취했으니 계엄령 선포 행위 자체가 이미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다. 그때 그 계엄법 해석하고 지금 우리 헌법에 있는 77조를 해석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그때는 정권을 탈취하려는 세력이고 이거는 정권을 갖고 있는 세력이 정권이 탈취될까 봐 이제 계엄령을 발동했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뭔가 좀 안 맞죠. 그래서 한양 도성에 있는 임금님이 반란 봉기를 일으켰다는 것하고 비슷하게 들려서 그런 이제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그런 셈이죠. 그래서 네. 이 내란죄가 성립될 건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점을 계속 그 당시 판례를 가지고 거론을 하거나 또는 헌법기관이 이 마비되었으니 곧 내란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것도 저는 내란이라고 하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과 정권 예를 들어 정권을 탈취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국군 통수권자가 국군을 좀 부당하게 지휘를 했다고 해서 내란죄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또 하나 김재원 최고를 뵈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같이 법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상식적인 사원에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른바 지금 지난 2달 동안 설왕설래가 계속 오간 것 중에 국회는 또는 국회의원은 털 것 하나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중앙선관위에 군인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거를 법리적 근거를 따져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게 뭐 굳어진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헌법 77조 3항에 보면은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영장 제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부와 법원에 대해서 그게 병렬로 이렇게 기술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계엄법 구조에 보면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는데 체포, 구금, 압수, 수색, 출판, 언론, 뭐 결사, 뭐 집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특별한 조치를 분명하게 규정을 해놓고 보장을 해놨는데 그것이 그들을 격려 고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금지시키고 못하게 막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특별조치권인데 아니 제가 거칠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엄은 원래 입법권을 좀 이렇게 조용히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계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계엄 77조가 그 어떤 제어 불능 상태에 들어갈 정도로 그 독주를 치닫고 있는 입법부를 좀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계엄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계엄은 그러면 왜 헌법은 지금까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계엄령 구조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잖아요. 전시 때는 계엄령 전시는. 선포 안 해도 자동적으로 전 국민 동원령이 내려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서울 시내에 네. 북한의 장사정포가 5천 발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건물이 불타고 있고 네. 그리고 북한에서 무장 군인들이 지금 시내에 진주를 했어요. 그런데 법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약탈을 하고 그놈들이 막 강도 짓을 벌이고 이래요. 누가요? 북한 북한의 예. 특수 무장 공비가 내려와서 내려와서. 특수부대가 내려와가지고 예. 그리고 네. 거기에 또 동조하는 국내에 또 만약에 불순분자들이 있다 있다면 칩시다. 네. 또는 거기다가 일부 범죄자들이 합세해가지고 막 약탈을 하고 강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데 경찰들은 도망갔어요. 예를 들어. 예. 또는 경찰들은 이제 평시에 수사를 하는 이런 분들이니까 전시에 이걸 저쪽에서 무장한 군인들한테 이 체포해 수사할 수가 없잖아요. 네. 또 더 나가서 그렇게 수사를 하려면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고 영장을 받아와야 되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군정을 선포하고 군사 경찰이나 일반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서 말하는 체포 구금을 영장 없이 할 수 있다는 뜻은 바로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그런 있다. 상황을 전제하고 그래서 체포해서 또 군사 재판에 의해서 뭐 심지어는 단심제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계엄령이 선포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군인들이 막 진주를 앞으로 나가서 저 앞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차가 없어요. 그러면 민간 재산을 징발할 수 있고 징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계엄령은 바로 그때 발동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그러면 그것을 예상하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네. 그때도 국회는 예. 이 계엄령 선포가 뭐 부당하다든가 또는 이제 계엄령 선포의 필요성이 없다 하면 계엄령을 해제할 권한을 뒀기 때문에 네. 계엄령을 해제하는 행위를 못하게 막으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학설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이 기본적인 전제는 그런 이렇습니다. 문제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은 아예 그 계엄령 선포 요건이 안 됐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과연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었느냐. 네. 또 질서 유지 필요성이 있었느냐. 네. 이 가지를 지금 그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 만약에 대통령 생각이 그 정도였다면 차라리 위헌법률 심사 청구를 해서 참 위헌정당 해산 위원정당 제소에서 해산 심판. 그래서 한번 다퉈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느냐. 뭐 예를 들어 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네, 저도 그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이 어디서 글을 하나 봤는데 1987년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의회 해산권을 헌법에서 없애면서 네. 대신에 대통령이 이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세 가지 수단을 남겨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부권 그리고 위원장당 해산 심판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국회- 하나가 또 이제 비상계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비상계엄 문제는 사실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데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요. 혹시 삼선 의원까지 했기 때문에 이 국회에 대한 좀 이렇게 뭐랑 역성드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니죠?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없고요. 저는 5공화국 헌법으로 예. 시험 합격한 사람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행 헌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네. 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5공화국 헌법과 현행 헌법이 뭐가 다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방금 전에 오늘 오전에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중요한 심리가 있었는데요. 준비기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재판을 몇 번 할지 또는 어떤 쟁점을 다룰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말꼬가 처음으로 터지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구속 취소 청구를 했거든요. 신청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묶어서 심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 재판부가 재판장이 지귀연 판사인데 추가 의견서를 받아보고 숙고에 결정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속 취소를 하는 여건으로서 말이죠. 이게 추가 의견서를 받아보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 오늘 그 심리를 하면서 이것저것 또 구두 변론이나 네. 재판장도 어떤 의견을 또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의견서가 있으면 내라는 취지이고 그동안에는 재판장은 여기다 고민 안 했습니까? 고민도 하고 또 이미 구속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예. 많은 의견서를 냈을 것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 상당히 들어볼 만한 것이 예.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12일 만에 기소가 됐거든요. 네. 그럼 그 중간에 체포적 부심도 있었고 구속적 부심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체포적 부심과 구속적 부심 시간이 이틀로 잡고 12일 만에 기소가 됐으니 실제로 이틀은 빼고 10일 만에 기소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네. 만료된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이 기소를 했으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즉시 석방 요인 네. 사안인데 근데 이제 변호인 측에서 이것이 날짜로 그냥 하루 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단위로 빼야 되지 않냐. 즉 네. 이게 취지가 뭐냐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구속적 부심 신청을 하면 수사 관련 서류를 몽땅 법원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수사를 못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랬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수사 시간이 다 정해져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시간 단위로 빼줘야 되지 구속 기간에 왜 그 날짜를 통째로 빼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속 기간이 늘어났으니 불법 체포 구금이다. 네. 이런 주장인데 이것은 나는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인데 만약 그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면 벌써 석방을 했을 일이거든요. 아니 그 어떻게 보면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왜 이걸 이렇게 끄는 겁니까? 석방을 안 해줄 가능성이 많다고 보죠. 예. 그리고 이것은 이것은 마치 핑계거리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본회의 그 의결 정족수가 네. 251명이냐 300명 참 151명이냐 200명이냐의 네. 논란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 그건 또 왜 그러는 겁니까? 그것도 뭐 마찬가지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한덕수 총리를 일찍 복귀시키면 또 민주당 측에서 약간의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좀 희망 섞인 그 기대를 줄 수 있다고 민주당 측에서 판단을 하고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동조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